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오늘 12월 1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저점까지 깨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가상화폐 과세가 연기됐고, 금투세가 결국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그리고 어쨌든 검찰 측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이제 해 나가니 탄핵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실성이 거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탄핵으로 가는 어떤 루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고 특히 기관들이 잘 버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오늘 방어를 했어요. 5천억 정도 방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방어가 좀 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도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오늘 급반등 했는데 선물도 팔았고 이런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급반등을 했다는 거는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급반등했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물이 됐든 뭐 거래소가 됐든 그래도 좀 개인 그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붙어야 되는데 한 1조 정도는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급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붙은 것도 아니고 뭐 기관이 5천억 정도를 사서 이제 올렸다라는 모습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특히 오늘 뭐 코스피도 올랐지만 코스닥이 6%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은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방어해주면서 올리는 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가 있다. 하지만 뭐 약간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기술적 반등의 자리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반등세가 당분간 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또 금요일날 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빠르면 목요일 때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뭐 희망을 가지고나 너무 뭐 이제 뭐 바닥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적극적 베팅을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들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어제 빠진 음봉을 메꾸는 모습이고 내일도 한 번 더 그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 놓여집니다. 2470, 2450 이 라인대. 결국에는 이 라인대에서 또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다가 만약에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번 주 주말을 지나고 또 나온다면 결국 또 다시 한번 조정의 구간을 놓여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때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의 경우에도 어제 그제 빠진 것들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요 7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스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리다가 빠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정적 불확실성을 떠나서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1조 가까이 뭐 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서 이제 꺾여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환율이 결국은 조정을 좀 받다가 좀 조정을 견조하게 받았죠.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국면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환율 같은 경우는 1450원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1450원대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게 되면은 시장은 또 한 번에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까지 반등 나오다가 또 만약에 또 목금부터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싶으면 환율이 또 급반등하면서 여기 또 치고 올라가면서 또 지수가 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에서는 많은 종목을 편입하는 것보다는 어, 특정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고, 또 오래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뭐 드렸지만 결국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조선, 그다음 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AI 쪽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좀 강추를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히 종목군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또 제약바이오 쪽에 될 수 있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기타 별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종목의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트럼프의 그 집권 이후 전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좀 노려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 전에 트럼프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2차 전지나 이 반도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선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는 차라리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할 때쯤 우리가 그 타이밍을 그때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못해도 내년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나 또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한 이 평가가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JP 모건인데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같은 어떤 이슈 학회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많은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특히 제약바이오가 강한 반등 나왔어요. 아이테오젠 11% 급등했고, 니가켄바이도 오늘 12%, ABL 바이오도 오늘 급등했고, 또 뭐 큐러셀은 뭐 장중에 뭐 뉴스가 나오면서 26% 강하게 또 반등이 들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닛을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닛 도 오늘 20% 정도 급등이 나왔네요. 왜냐면은 누닛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히나 잘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테오젠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K바이오를 이끌었고, 아이테오젠의 기술이 전 글로벌 빅파마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누닛의 기술, AI 의료, 또 진단 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를 사용할 때 있어서 어떤 거 사용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 누닛의 기술이 그거를 이제 밝혀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또 연관이 돼서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타의소를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 제휴가 또 뭐 관계가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였고, 실제로도 수급도 괜찮았었어요. 실제로도. 왜냐면 누닉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진짜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도 계속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뭐 금투, 투신. 그러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되게 중요해요. 연기금은 조금 중장기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신은 그래도 조금 수익 관점, 조금 그래도 단기에서 중기 정도 이렇게 보는 전략이거든요. 금투는 완전히 이제 뭐 단타나 뭐 이런 스캐핑 전략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메이저 수급들이 파악을 하고
뭐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오늘도 기관 수급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오늘 33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사모펀드가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더 시세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8만 원, 9만 원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 거기서 한번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누닉 같은 경우는 시작을 안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밖에도 뭐 뷰노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JAK나 또 딥노이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말고 또 도선 섹터도 훈풍이 불었죠. 어쨌든 간에 그나마 트럼프 시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조선 업종이 가장 유력해요. 하나옵션이나 또 HD 현대미포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뭐 성강밴드 이런 것들도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 시장 많이 빠졌는데 얘는 그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반등은 들어왔는데 일단은 20에선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그다음에 컴투솔딩스 네, 이런 것들도 얘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에서는 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AR 관련주는 뭐 말씀드렸고 한국어 컴퓨터, 뭐 셀바스 AI 또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저점 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니까 그건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관련주도 한번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삼화전자 이런 것들도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놓여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는 그런 저 줄기세포 관련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지만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거고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이런 것들도 주목해보고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삼바, 세이트리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내일 거래 정지나 또 투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도 있잖아요. 뭐 안랩이라든지 안랩 같은 경우는 이미 올랐지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탁 튀어오르면 팔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종목군도 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정치 테마 이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9만원 돌파할 것 같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1시간 만에 그냥 반전했어. 하락 반전했거든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오늘 9만원 돌파하고 10만원 돌파할 것 같아서 샀다가 내 대응이 여기서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손절 못하고 그냥 쭉 끌고 가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20%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대응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한동훈 테마주니 뭐 안철수 테마주니 뭐 오세훈 테마주니 뭐 하셔도 그 무방하지만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이때가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탄핵에 대한 어떤 투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찬성까지도 언급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결국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 이게 탄핵이 깔끔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의 이제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시장의 급반등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탄핵이 될 거다.
또는 안 될 거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목요일 오후부터는 좀 조심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일단 관망하고 좀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은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과감하게 꺾여야 되는 부분들, 특히 1,400원대 초반, 1,400원 10원 이때까지는 떨어지고 나서 1,400원대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 두 번째는 외국인들 수급이 거래소 기준에 한 2조 정도, 거의 8천억, 9천억 정도는 시원하게 들어와줘야 돼요. 선물이나. 기관들은 어쨌든 방어적 성격이고, 기관들은 어쨌든 지금의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관들은 지금 사요. 방어적 성격이면서 지금 사면 싸니까 올라가면 팔 수 있거든요. 수익 내고서.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반등이 무조건 들어온다. 앞으로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